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미랑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 오늘은 금산 군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60분 동안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보시면서 누가 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리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기호 순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문정우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범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박범인입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금산 군수가 되어야 하는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인 제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정우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산 군수 후보 기호 1번 문정우입니다. 저는 민선 7기 군정을 맡아오면서 우리 군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선원리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해결했고 빼앗겼던 금산 인삼농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핵심 공약을 90% 이상 완료를 했고 예산도 3,754억에서 6,054억으로 2,3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확보된 예산이 5천억입니다. 이 5천억을 투자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 설계를 하는 도중에 제 임기는 완료되었고 제가 계획한 관광사업 중 월령산 출렁다리만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금산 군수를 해야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저 문정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산군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범인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산군수 후보 기호 2번 박범인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불합리한 인사, 문정우 후보의 금산군정은 국가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군수가 행정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정 조직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며 군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인 자랑스런 우리 금산이 문정우 후보로 인하여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군민들께서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고 계신 저 박범인은 30년 후 공직생활 동안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내면서 키워온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을 펼쳐 금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다양한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며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삶 만나는 금산으로 부활시키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출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의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가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자유 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산 군수 후보자 토론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5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발표 자료를 활용해서 1분 30초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분 동안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범민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새로운 국정시책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금산 지역의 발전을 추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금산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5대 시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 힐링타운을 조성하고 대형 물류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중흥과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금산 인삼 수도 선포, 국가 단위 인삼산업진흥기구 유치 등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금산을 위하여 생태환경 보존 시범 도시가 되게 하고 군민들의 건강 수명 및 기대 수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금산 군정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군정의 기획 및 예산 확보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올해 금산군 예산이 6,054억 원인데 제가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박범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4분 동안 상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주거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금산의 아름다운 산을 또 훼손시킬 계획이신지 또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고 행정에서는 우리가 뒷받침이나 서포트하는 정도지 이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만 잘 활용한다면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거 단지는 산지를 훼손해서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물론 산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편리한 교통과 그다음에 우수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주거 단지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단독주택의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훼손에 대한 이런 그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고품격 주거 단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 시스템 그것은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을 됐고요. 통해서 네, 됐고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건 아니죠. 예. 저는 우리 금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가족과를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류 산단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물류 산단보다는 정말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은 그 산업단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류 산단을 어디에다 조성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 단위 인삼진흥 산업기구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저와 김종민 의원이 지난 민선 7기부터 우리가 국가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근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 뒷북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규모 물류 산단이 다른 아니고 그 외에도 금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류 산단이 앞세운 부분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추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이제 언급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을 활용한 대형 물류 산단을 금산이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 단위 그 인삼산업진흥기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국회의원님과 우리 후보께 문 후보께서 공약을 했지만 지금 현재 큰 이런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제 주도권입니다. 인삼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비 5억을 네, 4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문정우 후보 공약 발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정우가 한다.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힐링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산의 관광지가 된 월령산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방우리부터 원골까지 금강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니 신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 산업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삼약초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형 재배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의 꿈이 커지는 희망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의 질 만족 도시를 위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살기 좋은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을 위해 떠나지 않고 교육을 위해 다시금 금산으로 돌아오는 행복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 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통해 국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문정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4분 동안 상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자님께서 일찍이 군자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금산군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요 공약에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든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렴도 하루아침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선 7기 군수에 취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동안 타성에 젖어있던 공무원들을 마음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걸렸고요. 2021년도까지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두 가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외부 청렴도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를 반대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은 청렴도 평가에 좋은 평가를 안 해주십니다.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 평가는 잘 나왔지만 외부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잃었고요. 두 번째, 22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악의적인 설문 답변을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에 지금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방식을 지금 개편했습니다. 기존 청렴도 평가는 내부 설문조사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체감도, 기관의 노력도,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 사업 등을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직원 특별교육이나 청렴 캠페인, 군정 감사관 운영 등 기관의 노력도를 추진으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 공직자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지금 청렴 결의대회도 부서별로 해서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무슨 뭐 평가 기준이 잘못돼서 정말 그 사실과 다른 이런 청렴도 평가가 나왔다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렴도 평가 기준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산군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거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금산군의 그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감을 뭐 편중되게 몰아준다든지 인사에 있어서 아니 무슨 일감을 제가 주민들의 직원들의 그 불만이 많이 나오는 이런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평가도 문제가 나오는 거지 뭐 평가 기준이 잘못돼서 평가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라서 박 후보님 이런 때는 뭔가 좀 군정 책임자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군정의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솔선수범했고요. 깨끗하게 군정 이끌었습니다. 예, 4분이 다 지났습니다.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못다 하신 질의응답은 주도권 토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산군의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의 소멸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00명씩 인구가 감소했고요. 5만 명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금산이 증명한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정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이 금산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여기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지금 저희도 금산군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왔습니다. 장학기금도 제가 200억을 공약해가지고 지금 205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들을 잘 골고루 써서 우리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범인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단기간에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금산은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적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 여건 등 이러한 좋은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품격 주거단지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교육 때문에 금산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금산을 찾아오도록 대도시 학생이 부럽지 않은 맞춤형 입시 진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현재 대안학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이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방침과 이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들이 다소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우리 금산군 정책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산군수는 금산군 행정만 잘하고 우리 금산군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일개 군의 군수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민선 7기 동안 우리 군민들께 보여준 대로 우리 금산군에 처해 있는 해묵은 난제를 전부 다 해결을 했고 이거 외에도 각종 공무사업 우리 금산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제 질문하고는 전혀 예. 방향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국가 아무리 금산군이라고 아닙니다. 하더라도 금산군은 국가나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그다음에 정책 지원이 없이는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경쟁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나눠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이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금산 군정의 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군정기획기구와 예산 확보 전문 조직의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을 도약시킬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금산이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내일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 부분에서 그 군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산군 홈페이지 수의 계약 현황 검색을 해보니 2018년 7월부터 문 군수님이 이제 취임하신 이후입니다. 최근까지 이 계약 현황을 보니 구체적인 업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A 건설 조경에서 88건, B 조경 공사에서 59건, C 조경 공사에서 39건, 그다음에 D 조경 공사에서 32건, 또 E 건설에서 27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 자릿수 계약을 체결한 이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모습을 보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산 군민들께서 과연 금산군의 재정이나 사업 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업체에 사업 주기 위해서 금산 군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선 7기를 이끌어오면서 모든 공사 발주나 계약은 실과장과 읍면장에게 다 위임을 했고 저는 공사 발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주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군수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충분히 제가 점검을 했어야죠. 예. 네, 주어진 5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정우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예. 시간 역시 5분 박범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굵직굵직한 일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저는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다 예산을 확보해왔고 사업비를 다 따왔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됐고 안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된다? 이건 참 대단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예로 제가 국립자연휴양림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획서 만들어서 전국에 하나 따내는 것에 가서 유치를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인삼약초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250억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시 정세균 총리까지 쫓아다니고 국회 중앙부처를 쫓아다녀서 그 예산도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금산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저는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갔고 저는 지난 민선 7기 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박범인 후보께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굵직굵직한 일은 무엇이며 우리 금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저는 봉사활동을 하셨는지 뭐 했는지 우리 군을 위해서 금산 군민을 위해서 평소에 하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선거운동만 하는 것만 봤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번 정부의 지역발전 지원 방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큰 방침의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변화된 방침에 의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형 사업을 우리 금산군이 계획할 수 있고 이 계획한 사업을 훨씬 더 용이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해결할 수 아니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제 큰 주도권 틀을 말씀을 드린 토론입니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아니, 그리고 국직국직한 그 사업 국직국직한 뭘 하셨습니까? 얘기했죠. 자 보세요. 뭘 하셨어요? 자 금산 다락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개의 중앙부처 사업을 하나로 몰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돼서 당시에 대통령한테까지 됐습니다. 보고가 돼서 제가 다락원에 대해서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정책까지 제 바뀌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그만하세요. 예, 다락원 추진한 거 문공과장, 공복과장으로 계실 때 추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추진만 해놓고 결산을 안 보고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일본 유학 간다고 도망을 가신 분이 우리 박범인 그건 후보입니다. 인신공격. 인신공격이 발언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그 얘기예요? 뒤에 다락원을 그 정산을 못 해가지고 TF팀까지 꾸려가지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자로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책임을 만들었으면 결론까지 다 내야 되는 것이지 결산을 보지 않고 그때 일본 유학 가신다고 떠나셨잖아요. 네, 일본 유학 갔죠. 네. 떠나셨다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천만에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금산 제가 해결 공무원들이 증명을 합니다. 아니 다락원 결산을 하지 못해서 일본을 유학 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가신 거 맞잖아요.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당시에 다락원은 잠깐만요. 이건 그 정도까지 지금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현실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시에 다락원을 결산을 못 봐갖고 나머지 결산 보면서 TFT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장으로서 정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셨으면 공부를 하셔야지 이완구 지사가 부른다고 또 금방 돌아오셨대요. 이것은 도피지 일본 유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삼산업팀을 지사님께서 직접 만들고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심 끝에 돌아온 거지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금산군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정책 토론과 주도권 토론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금산군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금산군의 행정 업무가 청렴도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청렴도를 쇄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범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솔선수범하고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청렴을 실천하고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예풍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가 인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장 잘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계약과 관련해서 군수의 측근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업자들에게 일이 편중되지 않도록 군수가 계속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문정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간부 직원부터 저는 그 청렴 서약을 받고 청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청렴 교육을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계속 연초부터 청렴에 대해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청렴 결의식을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부서장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박범인 후보께서는 일감 물어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공사는 읍면장 각 담당 부서에 일임을 했지 저는 누구를 공사를 계약을 줘라 마라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청렴한 군수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선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5분씩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건대 그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문정우 후보부터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 후보님께서 공약한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참 좋죠. 근데 2018년도 선거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금산군 예산이 3,754억인데 내가 군수가 되면 5천억 시대를 연다고 아주 여기저기다가 프랑카드를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 후보님께서는 5천억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저는 6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1조 시대를 열겠다. 참 4년 만에 배가 더 뛰었는데 이게 예산 늘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하니까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얼마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군수로서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이상도 저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숫자 노름으로 저도 지금 6천억 시대 열었지만은 제가 확보한 공모사업 거기다 플러스 시키면은 1조 넘습니다. 그런 식보다는 본 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마치 그냥 내가 하면은 우리 금산군님 아주 하루아침에 바뀔 것처럼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공약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서 4년 만에 5천억 시대에서 1조 시대로 뛰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6천억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그 군수 선거 때 토론회를 했죠. 네. 그때 제가 금산군 예산 5천억 시대를 개막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다른 후보들이 나한테 좀 비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에 5천억 예산 시대를 일단은 만들었잖아요. 6천억 시대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얘기했던 5천억 시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 그 발전 지원 방침을 바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뛰어난 군정의 기획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능력을 갖춘 이런 전문 조직을 통해서 금산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잘 추진한다면 아니요. 충분히 1조 원 시대는 됐습니다. 달성한다고 저는 볼 수 대형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을 저는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제 검토를 주도권입니다.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신이 있습니다. 됐으니까 제 주도권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겠다, 전문가로 해서 조직을 만들겠다. 이것도 뜬금없는 얘기고요. 대형 사업을 그게 왜 뜬금없습니까? 아니 대형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이미 지금 저는 지금 제2산업단지도
연구 용역에 착수를 아니, 했고요. 지금 현재 공직자들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정 맞습니다. 조직을 저도 만들어서 그렇게 개인력을 해왔습니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지금 전문가들 불러서 계속 우리 금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 발전 연구소나. 근데 보다 소속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군정 조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연구 용역을 줬고 연구 용역에 따라서 우리 금산의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우리 관광산업도 과거에 누구도 추진 못했던 출렁다리도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진은 제가 했습니다. 이 원령산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방울이에서 원골까지 우리 금산 지역은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관광 단지로 저는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설계도 들어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로만 환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그런 공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자연휴양림도 올부터 착공이 시작돼서 휴양단지수는 최고의 휴양단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5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박범민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5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북직국직한 일을 한 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충남에서 개최가 되죠? 금산에서 됩니다. 충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충남 도민체전이 금산에서 그거 개최가 제가 되죠? 유치했습니다. 예. 자, 2003년도에 제가 그 열악한 여건에서 충남 도민체전을 금산에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5년도에 금산에서 충남 도민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세가 약한 금산에서 과연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체전이 끝난 이후에 역대 도민체전 중 가장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린 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삼약초의 고장이라는 특색을 살려서 성화봉을 인삼과 약초 줄기를 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원이 들어가는 성화대를 우리는 돌타브 고장의 특색을 살려서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성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300명의 금산군 농악대를 동원해서 감동적인 농악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렇듯이 어려운 여건에서 도민체전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요. 제가 그리고 또한 그 체육대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삼 축제를 제가 맡아가지고 전국 최초로 전국 최우수 축제 5연패를 하는데 제가 주역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추진됐던 MBC가 주도했죠. 기저귀 도서관 지원 사업에 우리가 또 뛰어들어서 최초로 기저귀 도서관을 금산군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상도, 드라마 대장금 오픈 세트장을 우리 금산에 유치해서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인삼산업 활성화에 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 도시로 금산을 지정받게 해서 우리 금산의 평생교육 지능 기반을 구축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들이고 큰 일들입니다. 이런 큰 일들을 저는 성공적으로 수행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제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한 일들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문 후보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산 인삼 축제의 진행에 관한 내용이 공약에 있는데
제가 금산 인삼 축제를 7번을 총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전국에서 부러워하고 정말 전국에서 모범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까지 그 행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축제의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축제들이 많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금산 인삼 축제는 이제 전국에서 최우수 축제라는 물론 제도가 바뀐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평가라든지 이런 그 규모 면에서 많이 이제 뒤처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삼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평가절하를 하시는데 인삼 축제는 지금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37회, 38회를 치렀고 39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 치렀습니다. 37회, 8회를 치르는 동안 성대하게 가장 관광객도 많이 들어왔고 잘 치렀지만 우리는 5연패 하셨다가 5연패를 하고 나면은 재해가 됩니다. 그 법 바뀌신 거 아시죠? 제도가 그렇죠. 바뀐 거. 그래서 올해는 40주년입니다. 제 40주년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블랙 그 이글스까지 지금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나오는 평가가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축제에서 가장 박구부님 중요한 거는 말씀이시고 특별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입니다. 박범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식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누구를 위한 군수이겠습니까? 역량 있고 청렴한 사람, 진정으로 금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저 박범인이 그러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정우 후보 마무리 발언 준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선 7기 금산 군수를 맡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민선 7기는 금산군 발전을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놓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잘 가꾸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마련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산 군수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